한파가 절정을 이루던 남한강에서 펼쳐진 혹한기 전술훈련. 강추위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결전부대의 위용 넘치는 모습. 실전을 방불케 하는 남한강 도섭 도하 작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진 장관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번에 대안인 날짜에 혹한기를 하다 보니까 영하 15도, 체감온도는 그 이상. 살을 내는 혹독한 추위와도 싸워 이겨야 한다. 밥 6개 남는데 힘든 상황 속 주먹밥 하나, 특별한 잠자리에 전우에는 더욱 돈독해지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훈련은 계속되는데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군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최신 장비들과 장병들의 열정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결전부대 혹한기 훈련.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오늘 아침 정말 춥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에 길거리도 한산해진 그날, 눈보라 때문에 더욱 차가워진 남한강 주변에선 묘한 열기가 느껴지는데, 이곳에서 혹한기 훈련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훈련 준비 중인 장병들. 한쪽에는 이미 부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투 장비의 신속한 도하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부교의 역할. 과연 어떤 장비 기동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걸까? 이때 부교 쪽으로 하나둘 내려오는 장비들. 최신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24단 결전부대의 자부심이다. 최강 전투력, 최후의 보루를 자처하는 24단 결전부대. 6.25 전쟁 당시 창설돼 M1 고지, 크리스마스 고지 등 주요 전투에서 맹활약을 펼친 결전부대. 안보와 직결된 여러 사건들 속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전투력이 가장 강한 부대, 전쟁을 종절짓는 전략적 기동부대로 전투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정신이 이들을 최강부대로 이끌고 있다. 원샷 원킬, 승리하는 결전부대. 저희 부대는 결전부대로서 유사시에는 가장 결정적인 작전을 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혹한기의 장비를 운용하거나 전투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훈련할 경우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작은 규모의 훈련이었다면 이번에 4단급 이상의 움직이는 훈련으로서 오늘같이 가장 추운 때 연습함으로써 가장 효과가 큰 훈련이 되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를 밑도는 날씨 덕분에 제대로 혹한기 훈련을 하게 된 결전부대 장병들. 도섭작전을 위해서 많은 장비들이 대기 중이다. 육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이기도 한 K2 표전차, 21세기 최고의 전투 장갑차로 불리는 K21 장갑차도 대기 중이다. 이들의 모습을 담기 위한 취재 열기도 뜨거운 가운데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다. 남한강의 세찬 물결을 가르며 진격하는 K2 전차. K2 전차는 수심 4.1m까지 도하가 가능해 한반도 대부분의 강을 별도의 장비 없이 도할 수 있다. 연막탄을 터뜨리고 빠른 속도로 강을 건너 진지를 점령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전을 펼친 K2 전차의 위풍당당한 모습. 뒤를 이어서 K21 장갑차도 신속히 기동하기 시작하는데, K21은 기동 중 정밀 조준 사격이 가능한 우수한 조준경과 사격 통제 장치를 갖췄다. K21 장갑차 역시 한파 속에서도 멋지게 도섭 작전을 마무리 짓는다. 부교가 설치된 곳에선 부교 도하 훈련 준비가 한창이다. 구조정이 대기 중인 가운데 코브라 공격 헬기가 도하 엄호를 위해서 상공을 지킨다. 대규모 전투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는 부교는 과연 어떻게 설치된 걸까? 교절 수송 차량이 속속 등장해서 교절을 땅에 투척한다. 교량 구축의 연결반인 교절. 부교 설치를 위해서 공병 부대가 전격 투입된다. 거대한 블록을 연상케 하는 18개의 교절을 끼워 맞추며
1시간 만에 튼튼한 다리로 완성시킨다. 부교 도하 훈련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깃발을 든 도하 반장의 신호가 떨어지면 부교 위로 다시 한번 멋진 장관이 펼쳐진다. 보병, 전차, 공병대대의 합동작전이 빛을 발하는 순간 먼저 K2 흑표 전차가 기동을 시작하고 뒤를 이어서 K-21 장갑차가 모습을 드러낸다. 결전부대의 자랑인 대규모 전투 장비가 줄지어 강을 건너는 순간 혹시 모를 적의 공격에 대비해 2대의 코브라 헬기가 강 위를 선회하며 아군의 도하 작전을 지킨다. 작년에는 이런 도하 훈련이 따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특별히 도하 훈련이 반영이 됐고 더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화 부대의 핵심은 바로 기동성.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기도 한데 특히 자연 장애물 극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도하 훈련은 장병들에게 실질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북한 지역에는 많은 횡적인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고 특히 전차 승무원과 장갑차 승무원들이 그 하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게 가장 큰 훈련의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소속 도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장병들이 줄을 지어서 남한강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200여 대의 장비와 2천여 명의 인원이 투입된 이번 혹한기 훈련을 통해 자신감과 자부심이 한층 더 높아진 이들. 각자의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또 한 번 기동하는데 K-21 장갑차 대열이 대기를 지시받고 멈춰선다. K-21은 3명의 승무원과 1개의 기계화 보병 군대가 탑승 가능한 장비로 지금은 작전상 대기 중이다. 공병들이 장애물 극복할 때 저는 뒤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조종수에겐 이러한 날씨가 반가울 리가 없다.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그인데 춥지 않아요? 네,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다른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 만져보지 못할 장갑차를 제가 조종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K-21이 가장 먼저 전력화된 곳. 사자대대 장병들에게 K-21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다. 저희 대대가 저희 사단에서 가장 빨리 K-21이 들어와서 2009년 최초로 사단에 배치된 K-21 장갑차. 이 장비를 가장 먼저 전력화시킨 사자대대는 이후로도 그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K-21의 모든 걸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장비를 활용한 전략 전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들이기도 하다. 이제 저희 대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보완해야 할 점이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점 같은 것들을 많이 종합하고 있어서 저희 대대가 이제 K-21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21 장갑차는 과연 어떤 장비이기에 사자대대 장병들의 애정이 이토록 남다른 걸까? 기갑부대에 있는 전차들이랑 다르게 저희는 저기 하차 보병이라고 해서 보병이랑 기계화 부대랑 합친 건데 이제 보병들이 장갑차에 탑승해서 이제 포도 날릴 수 있으면서 보병들이 하차하면서 이제 하차 전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갑차입니다. 정밀 조준 사격이 가능한 40mm 주포와 M60 공축 기관총을 갖춘 K-21. 에어백 방식의 수상 운행 시스템으로 지상뿐만 아니라 수상에서도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에 의한 주야간 조준 사격이 가능한 것도 K-21 장갑차에 빼놓을 수 없는 능력. 기동 사격도 가능하다. 전차에 비해서는 화력은 떨어지지만 이제 하차 보병들이 8명 내지 9명까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견부 확보나 장애물 극복하는 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지식이나 이제 하차 보병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겸비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K-21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자신감 넘치는 사자대대의 장병들. 목표 탈환을 위해서 다음 진지로 기동을 시작한다. 매서운 주인은 여전히 조종수들을 괴롭히고 헌병의 수신호에 따라 어디론가 향하는 전차 대열. 어느덧 날은 어두워지고 기온은 더 떨어지기 시작한다. 부지런히 기동한 전차들이 공터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전차들이 이곳에 집결한 이유는 뭘까? 차량에서 내린 두 장병들의 모습이 분주해 보인다. 이거 왜 풀렸냐? 몽키 갖고 오랬나 기다가? 제가 말했어요. 기동하고 왔는데 엔진실 안쪽에 이제 누유 흔적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디서 흘렀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동 전후 장비 점검은 필수다. 밑에 샌도 닦아놔야 돼. 왼쪽에, 오른쪽에. 웬만한 정비 작업은 직접 할 수 있는 장병들. 장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전투력으로 이어진다. 항상 기동하고 나면은 엔진실을 열어가지고 뭐 기동 후에 이제 엔진이 누유된 것은 없는지 다른 거 엔진실에 이상이 없는지는 항상 확인을 하고 하루 그 기동한 걸 마무리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점점 더 매서워지는 겨울바람. 장병들이 짐을 내리기 시작한다. 혹한기 훈련 동안 사용할 물건들이 잔뜩 담겨있다. 어때 혹한기 훈련 힘들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너무 힘듭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제 거의 끝났는데 또 마지막 혹한기여서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 추위와 배고픔은 항상 같이 찾아오는 걸까? 야외 수경지로 이동하기 전에 힘든 몸 상태로 짐을 챙기는 장병들. 뚝 떨어진 기온에 눈발까지 날리기 시작하니 몸이 저절로 떨리기도 한다. 이럴 땐 서두르는 게 상책. 최소시켜. 근데 우리 다 내렸지. 신랑만 빼. 신랑 귀 안에다가 니네 한복이랑 필요한 것들 더 넣어. 알았지? 네. 지금 넣어.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 핫팩 하나 늘어나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 아니야. 5개만 챙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직 오늘 밤에 잘 필요한 짐만 챙겨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임병사로서 후임병사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조언해 주신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가장 힘든 게 추위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가장 잘 강구해서 동상 걸리는 일 없도록 다들 준비 잘 하라고 말해놨습니다. 간소한 짐을 들고 서둘러 이동을 시작하는 장병들. 여기 이렇게 집결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작전적 정지 상태라서 내일 훈련을 작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 잠잘 곳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텐트 장비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 먼저 지지대를 빠르게 연결하는 장병들. 세포까지 얼어버릴 것 같은 강추위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텐트 안이 너무나도 갈급한 상황. 마음이 앞서다 보니 텐트 하나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머릿속이 점점 하얘지기도 하는데. 너무 땡기면 안 되고 사이즈 맞게. 여기서 몇 명이서 주무세요? 이 텐트 한 군데서 5명이서 지칩니다. 좀 좁지 않으세요, 이 텐트 안이? 근데 이게 좁게 치고 많은 인원이 자야 체온도 유지하기 훨씬 좋고 적은 텐트를 쳐야 최대한 빨리 잠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낫습니다. 손을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장갑까지 벗었다. 나름의 승부수. 지금 이 순간 이들에겐 텐트만이 희망이다.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서 빠르게 텐트를 고정시킨다. 깔끔한 마무리. 급하게 설치했지만 결코 허술하지 않다. 이런 텐트를 치고 또 뭐를 치나요? 이제 텐트를 치고 아래 이제 비닐들이랑 야전 가게를 깔고 위쪽에는 이제 비닐이랑 방수포를 덮어서 열이 빠져나가고 뭐 젖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요. 자는 중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할 때 젖으면 인원들이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비전투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치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인원수에 따라 A형, D형으로 구분되는 텐트. 그런데 여기 조금 특이한 텐트가 지어지고 있다. 비닐하우스처럼 긴 모양이 인상적인데 이건 어떤 형태인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한 15명, 20명 이 정도 같이 나와가지고 이 D형 텐트를 3개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트리플 D형 텐트. 그래서 이제 15명, 20명이 한 번에 잘 수 있게 그렇게 만든 텐트가. 이 중간중간에 이게 칸막이가 없으면 춥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서로 막 이렇게 부대 끼고 있으면 서로 체온으로 또 따뜻하게끔 이렇게 잘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석 변형된 대형 텐트의 설치도 조금씩 마무리되어가고 하루 종일 고생한 장병들도 드디어 텐트 안에 자리를 잡았다. 낮이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춥기도 춥고 날도 어둡고 해가지고 텐트 치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치니까 금방 다 치고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이번 혹한기 잘 이겨내고 이제 나중에 1년 뒤에 후임들이랑 같이 할 때는 이제 제가 더 가르쳐 줄 수 있고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걸로 가고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좁디 좁은 텐트에는 특별한 이들이 있다는데 관측병이라 가지고 3명만 파견해서 이렇게 3명만 잘 수 있게 A형 텐트를 친 겁니다. 좀 좁지 않으세요? 뭐 좁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측병이기 때문에 산을 많이 탄다는 게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항상 열심히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정비 작업, 텐트 설치까지 한 후에야 저녁 식사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의 식사는 간단히 주먹밥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모든 게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사소한 것들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밥 6개 남는데. 빨개진 얼굴로 맛있게 주먹밥을 먹는 장병들. 괜찮습니다. 서로 밥을 더 챙겨주기도 하면서 전우회를 다지는 이들이다. 맛이 어때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받고 나면은 어때요, 기분이? 뭔가 더 강해진 것 같고 되게 건강해집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이들의 온기까지 더해져 텐트 안이 조금씩 훈훈해지는데 밖은 여전히 혹한의 날씨 영하 11도. 이런 날씨를 잘 극복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대안인 날짜에 혹한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확실히 날씨가 추워서 인원들이 이제 동상을 걸릴까봐 그런 게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1950년 겨울 6.25 전쟁 중 개마고원 장진호에서 벌어진 전투. 고도 1000m의 산악 지형이었던 이곳은 당시 낮 기온 영하 20도, 밤은 영하 32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가 계속됐다. 3,657명의 비전투 사상자 대부분이 동상 환자였던 비극적인 전투로 기록됐는데 혹한에 대한 대비가 아쉬웠던 대목이기도 하다. 대비해서 준비한 거랑은 일단 보급품에 대한 그 복장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최대한 몸을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보장해가지고 그렇게 좀 합니다. 작년보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동상 걸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장비가 움직이는 또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장비에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땅이 또 눈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항상 얼어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 조심해가지고 다치지만 않고 복귀했으면 제일 그게 가장 바람입니다. 하루 종일 추위와 사투를 벌인 장병들. 혹한기 훈련의 참맛을 톡톡히 느낀 이들에게 오늘 밤은 어떻게 기억될까? 동도 트지 않은 시간, 아침을 재촉해야 하는 사람들, 깊은 잠도 이곳에선 사치다. 밤사이에 장병들이 머문 텐트 위로 서리도 제법 많이 내렸는데 취침 중에도 추위와 싸웠을 장병들, 이른 아침 기상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빨리 나와 얘들아. 지금 5시 기상해서 7시 출동 명령 떨어져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가요? 장비도 이제 미리 시동을 걸어서 예열시켜야 되고
이제 우리가 주둔지 머물었던 곳 환경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은 채 하루를 또 시작한다. 발열 제품도 막아내기 힘들었던 전날 밤의 추위. 혹한기 훈련의 명성을 온몸으로 느끼는 중이다. 어땠어요? 되게 추웠습니다. 어떻게 버틸만 하던가요? 네, 좀 버틸만 했어요. 시간에 맞춰서 출동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변 정리를 하는 장병들. 몸이 고된 만큼 보람과 의지도 커지는데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이번 혹한기 훈련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추웠는데 그래도 침낭에 핫팩 깔고 하니까 못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방심하면 몸이 얼어서 좀 중간에 잠도 깨서 다행히 좀 몸도 추스리고 해서 다행히 잘 잔 것 같아요. 또 오늘 어떻게 훈련을 어떻게 임할 건가요? 원래 마음가짐 항상 똑같아서 오히려 안 추우면 혹한기가 아니니까 더 열심히 열의를 갖고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밤보다 더 뚝 떨어진 기온,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에 육박한다. 강력한 추위에 맞서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장착하는 장병들. 추워진 날씨 때문에 오늘 훈련은 더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차게 발을 내딛는 게 바로 군인 정신. 장비도 복장도 마음가짐도 단단히 챙기고 나면 출동 준비 완료다. 이제 공격 마지막 날짜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땅이 얼어 있고 한데 이제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차 정비나 이런 것들을 신경 잘 써가지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훈련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대는 결전 부대로서 유사시에는 신속히 기동을 해서 적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확보하고 적을 경멸할 수 있도록 장전장비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고 진지 탈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동을 시작한다.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의 열정과 최신 장비들이 오늘도 결전 부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데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전진은 멈추지 않는다. 최강 한파 속에서 펼쳐진 24단 결전 부대의 혹한기 훈련. 강추위도 꺾을 수 없는 장병들의 남다른 의지. 오히려 안 추우면 혹한기가 아니니까. 하지만 점점 더 떨어지는 기온. 혹한기 훈련의 진수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는데 소박한 주먹밥 한 덩어리에 따뜻해진 마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전우애를 다지지만 훈련 중에는 누구보다 멋진 군인의 모습을 선보이는데 눈보라 속에서도 빛난 도섭훈련. 헬기의 어머 속에 펼쳐진 도하훈련도 바로 이들의 땀방울이 빚어낸 작품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결전부대 장병들. 한파도 녹인 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 비가 줄지어 강을 건너는 순간 혹시 모를 적의 공격에 대비해 2대의 코브라 헬기가 강 위를 선회하며 아군의 도하 작전을 지킨다. 작년에는 이런 도하 훈련이 따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특별히 도하 훈련이 반영이 됐고 더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화 부대의 핵심은 바로 기동성.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기도 한데 특히 자연 장애물 극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도하 훈련은 장병들에게 실질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북한 지역에는 많은 횡적인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고 특히 전차 승무원과 장갑차 승무원들이 그 하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게 가장 큰 훈련의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도섭 도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장병들이 줄을 지어서 남한강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200여 대의 장비와 2천여 명의 인원이 투입된 이번 혹한기 훈련을 통해 자신감과 자부심이 한층 더 높아진 이들. 각자의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또 한 번
기동하는데 K-21 장갑차 대열이 대기를 지시받고 멈춰섭니다. K-21은 3명의 승무원과 1개의 기계화 보병 군대가 탑승 가능한 장비로 지금은 작전상 대기 중이다. 공병들이 장애물 극복할 때 저는 뒤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조종수에겐 이러한 날씨가 반가울 리가 없다.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그인데 춥지 않아요? 네,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한강의 세찬 물결을 가르며 진격하는 K2 전차. K2 전차는 수심 4.1m까지 도하가 가능해 한반도 대부분의 강을 별도의 장비 없이 도할 수 있다. 연막탄을 터뜨리고 빠른 속도로 강을 건너 진지를 점령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전을 펼친 K2 전차의 위풍당당한 모습. 뒤를 이어서 K-21 장갑차도 신속히 기동하기 시작하는데 K-21은 기동 중 정밀 조준 사격이 가능한 우수한 조준경과 사격 통제 장치를 갖췄다. K-21 장갑차 역시 한파 속에서도 멋지게 도섭 작전을 마무리 짓는다. 부교가 설치된 곳에선 부교 도하 훈련 준비가 한창입니다. 구조정이 대기 중인 가운데 코브라 공격 헬기가 도하 엄호를 위해서 상공을 지킨다. 대규모 전투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는 부교는 과연 어떻게 설치된 걸까? 교절 수송 차량이 속속 등장해서 교절을 땅에 투척한다. 교량 구축의 연결반인 교절. 부교 설치를 위해서 공병 부대가 전격 투입된다. 거대한 블록을 연상케 하는 18개의 교절을 끼워 맞추며 1시간 만에 튼튼한 다리로 완성시킨다. 부교 도하 훈련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깃발을 든 도하 반장의 신호가 떨어지면 부교 위로 다시 한번 멋진 장관이 펼쳐진다. 보병, 전차, 공병대대의 합동작전이 빛을 발하는 순간 먼저 K2 흑표 전차가 기동을 시작하고 뒤를 이어서 K-21 장갑차가 모습을 드러낸다. 결전부대의 자랑인 대규모 전투장 24단 결전부대의 자부심이다. 최강 전투력, 최후의 보루를 자처하는 24단 결전부대. 6.25 전쟁 당시 창설돼 M1 고지, 크리스마스 고지 등 주요 전투에서 맹활약을 펼친 결전부대. 안보와 직결된 여러 사건들 속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전투력이 가장 강한 부대. 전쟁을 종결짓는 전략적 기동부대로 전투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정신이 이들을 최강부대로 이끌고 있다. 원샷 원킬 승리하는 결전부대. 저희 부대는 결전부대로서 유사시에는 가장 결정적인 작전을 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혹한기의 장비를 운용하거나 전투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훈련할 경우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작은 규모의 훈련이었다면 이번에 4단급 이상의 움직이는 훈련으로서 오늘같이 가장 추운 때 연습함으로써 가장 효과가 큰 훈련이 되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를 밑도는 날씨 덕분에 제대로 혹한기 훈련을 하게 된 결전부대 장병들. 도섭작전을 위해서 많은 장비들이 대기 중이다. 육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이기도 한 K2 표전차. 21세기 최고의 전투 장갑차로 불리는 K-21 장갑차도 대기 중이다. 이들의 모습을 담기 위한 취재 열기도 뜨거운 가운데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다. 한파가 절정을 이루던 남한강에서 펼쳐진 혹한기 전술훈련. 강추위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결전부대의 위용 넘치는 모습. 실전을 방불케 하는 남한강 도섭도하 작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진 장관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번에 대안인 날짜에 혹한기를 하다 보니까 영하 15도, 체감온도는 그 이상. 살을 내는 혹독한 추위와도 싸워 이겨야 한다. 밥 6개 남는데 힘든 상황 속 주먹밥 하나, 특별한 잠자리에 전후에는 더욱 돈독해지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훈련은 계속되는데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군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최신 장비들과 장병들의 열정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결전부대 혹한기 훈련,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오늘 아침 정말 춥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에 길거리도 한산해진 그날, 눈보라 때문에 더욱 차가워진 남한강 주변에선 묘한 열기가 느껴지는데 이곳에서 혹한기 훈련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훈련 준비 중인 장병들. 한쪽에는 이미 부교가 설치돼 있는데 전투 장비의 신속한 도하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부교의 역할. 과연 어떤 장비 기동 훈련이 예정돼 있는 걸까? 이때 부교 쪽으로 하나둘 내려오는 장비들. 최신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다른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생 만져보지 못할 장갑차를 제가 조정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K-21이 가장 먼저 전력화된 곳. 사자대대 장병들에게 K-21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다. 저희 대대가 저희 사단에서 가장 빨리 K-21이 들어와서 2009년 최초로 사단에 배치된 K-21 장갑차. 이 장비를 가장 먼저 전력화시킨 사자대대는 이후로도 그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K-21의 모든 걸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장비를 활용한 전략 전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들이기도 하다. 이제 저희 대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보완해야 할 점이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점 같은 것들을 많이 종합하고 있어서 저희 대대가 이제 K-21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21 장갑차는 과연 어떤 장비이기에 사자대대 장병들의 애정이 이토록 남다른 걸까? 기갑부대에 있는 전차들이랑 다르게 저희는 저기 하차 보병이라고 해서 보병이랑 기갑부대랑 합친 건데 이제 보병들이 장갑차에 탑승해서 이제 포도 날릴 수 있으면서 보병들이 하차하면서 이제 하차 전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갑차입니다. 정밀 조준 사격이 가능한 40mm 주포와 M60 공축 기관총을 갖춘 K-21. 에어백 방식의 수상 운행 시스템으로 지상뿐만 아니라 수상에서도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에 의한 주야간 조준 사격이 가능한 것도 K-21 장갑차에 빼놓을 수 없는 능력. 기동 사격도